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운명이 백척간두에 걸린 것 같고, 등에 식은땀이 흐를 만큼, 어, 나라 운명이 걱정되고, 무슨 당장 오늘 저녁 내일부터 어디로 이 국가의 정례가 굴러가게 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죠. 그런데 여러분 건강 챙기시고, 여러분의 생명보다 앞서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분노와 우울, 뭐 이런 감정이 여러분을 의식하지 않도록 마음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톡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탄핵 소추안 표결, 여당 찬성 8명 넘는다. 찬성 8명 넘는다. 탄핵안 가결,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8시에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오전 10시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탄핵 부결 이것을 당론으로 계속 유지를 할지 아니면 공시적으로 자유투표로 전환을 할지 이제 그걸 두고 친윤, 친한 또 어떤 공방을 벌일지 봐야 되겠습니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여당 찬성 8표 넘어 윤 탄핵 저지선 사실상 붕괴. 이런 일면 톱입니다. 중앙일보도 역시 찬성 8표를 넘었다. 탄핵은 저지선이 붕괴됐다. 오전에 의원총회가 열리기는 하겠지만 반대 당론은 형식적으로 유지하는 척하고 그러나 오후 4시에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하지 않고 자율 투표를 하는 쪽으로 뭐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을 하는 쪽에서 친윤 친한이 타협을 하는 쪽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 오늘 국회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은 현직 대통령으로 8년 만에 탄핵 소추가 상정되고 가결되는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탄핵 가결을 기정사실, 이 상수로 놓고 그 다음 대응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밝힌 사람은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7명인데요. 그러나 탄핵 방어의 마지노선인 8표는 이미 무너졌다라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여드리겠습니다. 불법 계엄 심판의 날, 여당 108명에 달렸다. 네, 그 국내 언론들 중에 동아일보가 매우 드물게 계엄 앞에 불법이라는 말을 붙여서 보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불법 계엄. 다른 신문들은 그냥 계엄이거든요. 왜? 사법적 판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된 셈이기 때문에 아직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그냥 계엄 선포라고 해야 될 텐데 동아일보는 이 신문이 의지를 갖고 계엄을 불법 계엄 이렇게 4글자로 표현을 해오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 이제 전문을 다 기자들은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은 주요 골자가 무엇일까? 봤더니 계엄 위법 행위, 계엄이 우리나라 헌법, 계엄법, 형법 이게 관련 3개 법에 어디가 저촉되는지
계엄의 위법 행위에 초점을 맞춘 탄핵안이다. 99% 가결된다. 이제 그러고 있다는 거죠. 권한 대행을 놓고 한덕수냐 최상목이냐 뭐 이런 얘기가 오갔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계엄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자진 사퇴해야 된다. 수사 대상이다. 상설특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 또 뭐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다. 까지 얘기가 많았고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미 이 민주당하고 뭔가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뭐 확인 불가의 의혹지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아니라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쪽으로 민주당의 그런 어떤 사인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한덕수 총리의 탄핵은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민주당에 커짐에 따라서 한덕수 총리 탄핵은 유보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운명의 날이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운명의 날. 많은 신문들이 이런 제목을 붙일 때 국회의사당 사진을 실었는데 이 신문은 국회의사당 사진이 아니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사진을 실었습니다. 경막에 휩싸인 대통령 관저. 갤럽 조사 어제 나왔는데 국민의 75%가 탄핵에 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법에서요. 10명 중에 7, 8명이면 전부가 찬성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20에서 25%가 탄핵에 반대한다. 뭐 이런 의견인데 그 의미를 둘 수 없다. 뭐 이런 분석인데요. 또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그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10에서 20% 사이에 그 사람들은 강력하게 아직도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일보 등 돌린 민심 오늘 윤 탄핵안 표결. 이런 제목을 붙이는 이유는 국회의원이 표결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민심이 표결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민심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결에 공직의 무게가 실려 있다. 이런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 어떤 표를 찍을 것인지 누구를 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인가 이건데요. 조선일보 이윤, 김태호 찍은 34명이 변수다. 그중 상당수가 투표할 것으로 보인다. 엊그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뽑는 의원들 투표가 있었죠. 그중에서 친윤 권성동 말고 비윤 김태호 후보를 찍은 국민의힘 의원 34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탄핵 소추안 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그 사람들 34명 그 사람들이 표결 기표소에 들어가느냐 그 사람들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냐 몇 명이나 던질 것이냐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다. 이런 겁니다. 친윤 쪽에서는 알아 공개 찬성 7명에서 1명도 더 늘어나고 있지 않잖냐. 그래서 설득을 통해서 부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금이 헌법 개정을 할 적기다.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긴급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했는가? 저의 분석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식 국회의장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부결시키고 대신에 국민의힘이 주도가 돼서 개헌에 앞장서자, 개헌을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김태호를 찍었던 34명이 관건이다 그랬는데 동아일보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탄핵 표결 참여 20명 넘을 것이다. 여당에서. 권성동은 막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난 쪽에서는 탄핵 찬성 200표 당연히 넘길 것이다. 친윤 쪽에서는 의원들을 개별 접촉을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가 있거든요. 오늘 표결 직전 의원총회. 이제 오전 10시 열리면 아마 긴 시간 의총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윤, 친한 대충돌 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친윤 쪽에서는 수사가 시작이 됐으니 수사 결과를 본 뒤에 표결에 참여해도 되는 것 아니냐. 친한 쪽에서는 탄핵이 가결이 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물러날 이유는 없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지시로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이제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명과 출당 이걸 심의하고 있다는데 이걸 듣고 이제 친윤과 친한이 충돌을 세게 했습니다. 한동훈이 심야 쿠데타를 벌인 것이다 라고 친윤이 주장하고 친한 쪽에서는 윤 대통령이 당의 명예를 박살냈다. 징계해야 마땅하다. 그러고 있는데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친윤과 중진 쪽에서 한동훈 대표를 비굴한 배신자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후 4시에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금세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동안 논의가 계속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논의를 하고 말 게 없다 이렇게 보면 바로 국회 본회의 개회 선포와 아울러 성정을 하고 투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면 뭐 금세 끝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기명 투표입니다. 따라서 기표소에 들어가서 이제 도장 찍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거기에서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 대통령실에 이 해결안을 의결서를 탄핵 의결서를 갖다 전달합니다. 그 순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되고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무원 임면을 비롯해서 모든 업무에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가 되고 그렇지만 한남동에 있는 관저 이용할 수 있고요. 경호 인력 그대로고요. 공급도 그대로 받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의 역대 10번째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른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도 국가적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탄핵 심판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에는 탄핵 심판의 소추안이 접수된 지 6개월 이내,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다. 내란죄 입증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탄핵 심판 결정은 헌법재판소 현재 6명이잖아요. 3명을 지금 따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6명이든 9명이든 현재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탄핵 심판의 결정은 무조건 6명이 찬성해야 됩니다. 6명 이상이. 그래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6명 이상 찬성해야 됩니다. 뭐 다른 의결 정족수는 제적위원회 3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뭐 3분의 2, 뭐 과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그 유튜버 김어준 씨가 과방위에 나와서 끔찍한 음모론을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한동훈을 사살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 직후에 한동훈을 체포한 다음에 사살하려고 그랬다. 그다음에 미군을 죽인 다음에 이게 북한군 소행이다. 뭐 근처에다가 북한군 군복을 묻어놨다가 그걸 나중에 발견하는 척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보복 대응을 하는 미국이 북한 쪽을 포격하게 하려고 그랬다. 미군의 북한 포격 위도, 한동훈 사살, 그리고 생화학 테러 이런 제보를 받았다. 아이 참. 한동훈 사살, 미군 북한 폭격 위도, 또 근거 없는 김어준 음모론, 매일경제, 그리고 생화학 테러 제보 받았다. 우방국 대사관에서 제보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방국 대사관이 150개가 넘습니다. 모래밭에서 반을 찾는 일은 너희가 해야 될 일이야 뭐 이런 건가요? 그런데 김어준이 이런 얘기를 하자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바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어처구니 없지만 충분히 계획했을 만한 집단이다. 그런데 국회에 나올 때요. 증인이 돼서 나오면 거짓말을 할 경우에 처벌을 받는데 김어준은 참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서를 안 했어요. 증인감정법에 의해서 거짓말을 할 시에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 선서하잖아요. 김어준은 그걸 안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조차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언론단체에서 국회가 검증 않고 소설 같은 얘기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내 대사관에 있는 우방국, 이제 민주당도 뒤늦게 사실 확인 중이다 그랬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음모론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랬습니다. 한국경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사살 제보를 받았다. 그런데 또 뭐 선관위에서 서버를 조작했다. 음모론 퍼나르고 있는 여당, 야당. 이 여당 쪽에서는 부정선거론에 군부를 떼고 있는데 대북 송금 쌍방울그룹 계열사가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관리해서 선거 조작을 하고 있다. 이런 음모론을 지금 불을 지피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경제 보겠습니다. 무인기로 북한의 국지전 유도 의혹이 있다. 이렇게 야당 의원이 물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 김선호 차관 확인 불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무인기를 통해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긴급 현안 질의를 받은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 김선호 차관이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을 했고, 야당 의원은 뭐라고 했느냐? 부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탄핵소추안 표결이 코앞에 있는데 어제도 인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대법관 임명 동의안 국회에 제출을 했고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6개 법안 거부권 행사를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윤 또 인사권 행사, 한술 더 뜬 권성동 거부권 요청, 윤 대법관 임명 동의안 국회 제출, 권성동 윤 대통령에게 6개 법안 거부권 행사를 해달라.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선 후퇴라던 윤 대통령이 탄핵 표결 직전까지 인사권 행사, 야당에서는 내란의 연장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대법관 임명, 국방장관 재지명 시도, 국무회의 의결 안건 42건도 제가 그랬는데요. 지금 거부권 해야 될 것이 6개 법안도 있고 내란 특검 법안도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도 있고 다 합하면 8개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국방장관 인사라든지 대법관 인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간 다음에는 뭔가 논란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권한대행도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신문들은 뭐 이걸 비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 오늘 오후 4시에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붙여지더라도 그 직전이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될 건 행사를 하고 그건 그거고 인사할 건 해야 되고 국방장관 자리는 사실은 잠시라도 비워둘 수 없는 자리 아닙니까? 우리나라 안보 전선에는 1분 1초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니만큼 국방장관만큼은 대법관 자리만큼은 헌법재판관 마찬가지 그리고 거부권 행사할 것은 행사하고 이제 문제는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되는데 국무회의가 소집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거죠. 오늘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실장 그리고 수석들 인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한광옥 비서실장을 임명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탄핵 국면을 관리할 탄핵 국면 관리용 참모가 임명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국방장관 처음에는 최병혁 전 사우디 대사 육군 대장 출신이고 이제 그 최병혁 대사가 고사를 하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육군 중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국방장관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국방장관 맡으려고 하겠는가? 지금 누가 장관직을 수용하면 낙인이 찍힐 것이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 자리가 오랫동안 비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 요즘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치 차기 정권에 한 발짝 더 성큼 다가간 듯한 그런 표정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주의 지지해준 미국에 감사한다.
오늘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됨을 선포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진영 역할 다할 것이다. 마치 대통령 당선인이 된 듯한 그런 착각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조국 수감되기도 전에 박지원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사면 복권된다. 제가요,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재명도 그렇고,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이미 이 자기네들이 이 정권을 차지한 것처럼 미국에 감사한다. 그리고 민주진영 역할을 다할 것이다. 조국 오늘 16일 이제 수감된다는데요. 조국 바로 사면 복권 시켜줄 테니까 교도소에 가서 조금만 참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갤럽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1% 나왔습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관저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서울 도심 광화문하고 여의도 국회 앞에 100만 명이 모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일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음을 냉정하고 차분하게 가지시고 그 무엇도 여러분 생명과 건강을 앞서는 것은 없다는 점 여러분께 꼭 당부 말씀드리고 너무 노심초사하시고 우울해하시고 격분하시고 분노의 마음 때문에 어디 마음 둘 때를 몰라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오늘 하루 지내시기를 당부 올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